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우리 25년째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강의를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참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왜 출근을 할까요? 아니면 그럼 우리는 왜 살아갈까요? 쉽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 아니면 태어났으니까. 자, 하지만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면 가장 많은 답변은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죠. 일찍 출근하는 이유, 아니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일 겁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행복은 삶의 의미고 목적이다. 결국 인간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이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행복하시죠? 자,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과연 몇 명이나 행복하다라는 답변을 던질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행복도 조사 수많은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수준이 높이 나온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올 초 발표 자료에 의하면 유엔에서도 발표한 2019년에서 21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면 OECD 38개국 중에서 36위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건 경제 규모는 3, 40년 전에 비해서 한 6, 70년대에 비하면 어떨까요? 결국 몇만 배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행복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3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자살률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의외로 단순한데 해법이 있다는 걸 찾았습니다. 우선 그 해법을 제시하기 전에 그럼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할까를 조사해 보면 한국인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워낙 우리가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급속성장을 했기 때문에 강한 물질주의나 아니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과도한 경쟁, 삶의 방식들 또 그렇다 보니까 실제 과정보다는 결과에 대한 그릇된 인식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도가 상당히 낮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리처드 레이어드라는 작가가 쓴 행복의 함정이라는 책에 아주 재미좋은 사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주부들이 나도 돈 벌러 가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가장 들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 것 같습니까? 학비 때문? 애들 교육?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정말 웃긴 건 그 영국 작가가 쓴 책에도 아주 재미좋은 사례가 나옵니다. 나도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가장 강할 때는 죄부가 내 남편보다 더 잘 나갈 때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형부가 내 남편보다 더 잘 나간다. 이건 정상이죠. 왜? 언니 남편이니까. 하지만 죄부는 여동생 남편이죠. 여동생 남편이 내보다 잘 나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 결국 이 비교라는 것 때문이겠죠. 사실은 이런 비교를 던지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거는 마인드의 문제이고 실제 또 환경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행복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건 저는 해법은 아주 간단한 수학 공식으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루를 24시간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하루 일과를 보면 잠과 관련된 시간은 거의 약 7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면 24시간에서 7시간을 빼면 17시간이 남습니다. 자, 그럼 그 17시간 중에 요즘은 집에 가도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한다, TV를 한다. 보통 우리가 2-3시간 여기에 소비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시간 빼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 중에 직장과 관련된 시간은 몇일까요?
뭐 우리가 워라밸이 돼서 8시간 일하고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근로시간은 거의 9시간 정도 되겠죠. 그리고 출퇴근을 위한 시간도 역시 근무 시간이겠죠. 이렇게 따지면 거의 10시간, 11시간. 그러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 중에 거의 7, 80%는 직장에서 소비하는 시간입니다. 간단하지 않을까요? 직장이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 주변에 보면 뭐 직장에 행복하지 않더라도 내가 취미생활 하거나 이러면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산수를 모르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행복해지는 방법은 직장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행복해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선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건 뭘까요?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복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저는 이제 리더십 교육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조직에 중간 관리자 이상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그런 분들은 별로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은데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신입사원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후배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젊은 분들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그분들은 또 이야기하죠. 요즘 상사들이 꼰대라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결국은 관계에서 오는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성과와 행복도는 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인생의 목적.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직장에서 행복해져야 됩니다.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 데일 카네기는 110년을 연구했고 110년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